자, 우리 중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, 중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? 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한 종류입니다. 자,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이라는 건 중력, 탄성력, 그리고 마찰력, 부력, 전기력, 자기력, 이렇게 6가지의 힘을 배웠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이 힘의 한 종류인 중력에 대해서 배우겠다. 그죠? 자, 그러면 힘이라는 게 있다. 그러면 힘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, 향후에도 다시 나오겠지만, 힘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에게 어떤 가속도를 가지게 되면 그 가속도와 질량의 곱이 힘이 된다.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힘이 있다라는 건 힘은 운동에 관여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. 자, 운동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중력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운동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, 자, 그 다음 힘, 중력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자, 첫 번째는 운동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,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동거리, 변이, 속력과 속도, 그리고 가속도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. 자, 이동거리라는 건 물체가 운동한 총 경로의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하고,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, 여기에서 변화량이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. 이 변화량은 무엇이냐? 나중 물리량 빼기 처음 물리량을 해주면 변화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? 자, 처음 위치는 플러스 2입니다. 자, 그 다음 나중 위치는 플러스 5입니다. 자, 이 경우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냐? 이거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5 빼기 2가 돼서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, 처음 위치가 얼마냐? 플러스 5입니다. 근데 나중 위치가 어디 있느냐? 플러스 2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경우는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?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중 빼기 처음이 될 거니까 나중 2 빼기 처음 플러스 5니까 5 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무엇이냐? 얘들은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다.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게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,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배웠었습니다.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위치 변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,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?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.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요런 운동장이 있을 때 여기에 정 가운데를 잘라요. 정 가운데가 아니네요.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정 가운데가 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와 B라는 지점을 놓고 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경로상에서 A와 B의 트랙 사이의 거리는 50m다 라고 이야기했었고, 그 다음에 한 바퀴는 200m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자,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이동 거리, A에서 B로 갈 때 이동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었어요. 이동 거리는 얼마냐? 100m가 될 수 있다, 맞죠?
왜냐? 여기 A라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B라는 지점까지 올 거니까 운동장에 반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100m가 됩니다. 자, 변이는 어떻게 되냐? 변이는 A와 B를 이은 선분 50m가 되겠죠? 그래서 50m가 되고 이 경우에 방향은 이렇게 방위각을 표시한다면 남쪽을 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 다시 A로 오는 경우입니다. 이때는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? 이때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얘는 200m의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. 하지만 변이는 어떻게 되냐? 이 변이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, 자, 그 다음 속력과 속도.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. 그래서 요거는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? 속력이라는 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했다, 맞죠?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했고,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를 나타낸다. 따라서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위의 식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요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. 자, 여기에서 3번 A에서 B로 가는 동안 시간은 너무 비현실적이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얼마라고 할까요? 뭐 뛰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조깅 수준으로 갔다고 합시다. 20초가 걸렸다라고 합시다. 그렇다면 첫 번째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20초로 나눠줄 거야. 얼마를? 이동거리 100m를 나눠줘야 되죠. 자,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? 5m per second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. 자, 그렇지만 이 친구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? 속도는 20초가 걸렸고 50m를 가게 돼요. 따라서 얘는 2.5m per second가 될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쪽을 향한다 라는 방향을 써줘야 되겠다, 그죠? 자, 그 다음 네 번째 A에서 B를 거쳐 다시 A로 오는 경우에 첫 번째 속력과 두 번째 속도를 구해봅시다. 자, 속력은 어떻게 되냐? 이때도 시간을 스님이 어떻게 줄까? 동일한 시간으로 주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100m를 뛰고 난 뒤에 나머지 100m는 조금 뒤처진다라고 합시다. 그래서 총 50초가 걸렸어요. 자, 그러면 50초분에 얼마를 이동했냐? 200m를 이동했다, 그죠? 그래서 이 친구는 4m per second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, 그죠? 자, 근데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? 50초가 걸렸어요. 근데 변이의 값은 얼마냐? 0이었어요. 따라서 0이다 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무엇이냐? 가속도라는 건데 이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화한 속도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하죠. 자, 따라서 이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무엇으로?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1초의 변한 속도의 크기를 의미할 수 있겠다, 그죠? 자, 그래서 이 친구는 1초에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이 친구는 1초 동안 속도 변화 양이다. 이게 뭐냐? 가속도다. 자, 거리가 속력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속도도 마찬가지 1초 동안 변이가 무엇이냐?
속도다라는 걸 의미하겠죠. 자, 그럼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볼 때 여기에 첫 번째 5m/s라는 이 값은 무엇이냐? 1초에 이 친구는 5m를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동거리, 변이, 속력, 속도, 가속도를 각각 단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단위는 왜 중요하냐? 쌤이 여러분들 수업할 때 항상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. 너 키가 얼마야? 너 발은 얼마야? 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163이요. 키가 163이요. 발은 뭐 242요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죠?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? 발은 240이고 키는 163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키보다 발이 더 큰 게 돼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. 물리량을 나타낼 때. 자, 그러면 이 단위는 항상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. 그죠? 자,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이 분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퍼라는 걸 두고 분자의 단위 그리고 분모의 단위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아니고 위에 힘은 중력 곱하기 가속도다라고 얘기했다. 그죠?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각각의 단위를 곱해줘 버리면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동거리 변이는 미터라는 걸 쓸 거고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되냐?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혹은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한번 써볼까요? 그냥? 자, 속력은 어떻게 되냐?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. 그죠? 따라서 이거는 분모의 단위가 미터가 될 거고 분자의 단위가 미터가 되죠. 분모의 단위는 세컨드 혹은 세크가 되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가 되고 자,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? 속도는 변이라는 걸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. 그죠? 그래서 이것도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겠죠. 자,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친구는 가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?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. 그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?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눠준다. 그죠? 이 세컨드로 나눠준다라는 거에는 1분의 세컨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수로 나타내면 사실은 1분의 S분의 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컨드 제곱 미터 해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속도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 세컨드 이렇게 나누기 세컨드니까 곱하기 세컨드분의 1 해서 세컨드 제곱분의 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. 기억나죠? 자, 여기까지가 우리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파트였습니다.